그렇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페르난도 멘도자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페르난도 멘도자의 2주차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 의견은 지금 장표에 써있긴 한데 이거 안 본다고 생각하시고 못 봤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멘도자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멘도자는 휴스턴 텍산즈와의 경기에서 백업 디펜스를 상대를 했거든요. 그때 15개의 패스 중에 8개 성공을 했고요. 86야드 기록을 했고 인터셉션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웨이드 우다주에게 80야드 픽식스를 내줬거든요. 드랍백 중에 37.5%의 프레셔가 있었고요. 5차례 히트, 1개의 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취약해서 딱 텍산즈 경기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오펜시브 라인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본다라고 치고 제가 봤을 때는 프레셔가 들어왔을 때 이 세컨드 리드와 체크다운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좀 다소 부족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쉬운 거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5번의 히트가 있었고 1번의 색이 있었다. 5번의 히트가 있으면 사실 경험이 적은 루키들은 무너지거든요. 이게. 근데 계속 히트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풋워크가 완전히 붕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중거리 패스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아, 이 친구가 멘탈이 좋구나.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사스전에서 15개 패스 중에 8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86야드 기록했고 터치다운 없었고요. 한 번에 인터셉션이 있었고 패서 레이팅은 42.6이었습니다. 패스 레이팅 해석할 때 이 점수대가 나오면 좋은지 나쁜지 다들 아시죠? 진짜 나이브게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패스 레이팅은 158.3이 만점입니다. NFL 평균적으로 아주 준수한 쿼터백이라면은 90점 초반대가 나옵니다. 80점대 초중반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다리를 잘 쓰는 쿼터백이라고 할지라도 주전 자리를 확정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2.6이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패스 기준으로 그렇고요. 사실 더 중요한 수치는 이 패스 프로텍션, 즉 오펜시브 라인의 환경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롭백 상황에서 37.5%의 프레셔를 받았다. 3분의 1 이상을 받았다. 이러면 힘들죠. 쿼터백 히트가 5회, 색 1회. 심지어 멘도자는 모빌리티 쿼터백이 아니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주전 오펜시브 라인을 대부분 쉬게 했기 때문에 패스 프로텍션의 책임을 전부 멘도자에게 돌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다만 1쿼터 때 웨이드 우다즈에게 내준 80야드 픽식스, 마이크 워싱턴의 몸 뒤쪽으로 패스가 들어갔고 우다즈가 라우트를 앞질러서 차단한 플레이였죠. 그래서 요거는 순전히 멘도자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멘도자와 워싱턴이 계속 패스를 막기 위해서 라우트를 더 조정을 할지 딱 이렇게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쿼터백을 보게 할지 요거를 서로 다르게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약간 선수들 간에 약간 호흡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 선수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누구 잘못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그래서 최종 스텝보다는 좀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제일런 네일러에게 22야드 이 분리 패스 완성하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말릭 벤슨에게 서드다운 상황에서 18야드 성공시키는 이 타이트 윈도우 패스 이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픽식스를 당한 건 아쉬웠지만 그 이후에 6번 연속으로 패스를 성공으로 이끌었고요. 경기 리듬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코치 클린트 쿠비악도 필름을 전부 다 본 뒤에 이 멘도자의 서드다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코멘트를 남겼거든요. 레이더스가 전반 서드다운에서 성공률이 20%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 중에 2번이 사실 리시버 드랍이 있었고요. 클린트 쿠비악은 특히 첫 번째 서드다운에서 패스 러셔가 바로 앞까지 온 상황에서 볼 플레이스먼트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텍산즈와의 경기를 단순히 프레셔를 받자 정확도가 붕괴한 경기다 라고 단순하게 평가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리시버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프레셔 상황에서 본인이 좀 플레이를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대학교 때부터 보였거든요. 원래 대학교 시절에서도 멘도자가 프레셔 상황에서 터치다운 막 9개 만들고 인터셉션 딱 2개만 당하고 뭐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멘도자로부터 기인한 책임이 있는 프레셔 비율이 4분의 1이었습니다. 오펜시브 라인이 뚫린 것과 별개로 멘도자가 자초한 프레셔, 뭐 공을 아주 오래 들고 있다라거나 본인이 포켓에서 매니벌레티를 잘 못 가져가서 압박에 스스로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비율이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2026년도 드래프트에 참가한 쿼터백 중에 가장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수치적으로도 확인되는데 프리시즌 1주차 때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경기에서 페란더 멘도자가 공을 던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초였을까요? PT가 타임 투 스로우 이게 1주차 때 3.13초였습니다. 너무 길어요. 6차례 프레셔를 받는데 이때 한 번에 색 당하거든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2주차까지 합하면 TT가 타임 투 스로우가 0.2초까지 줄긴 하거든요. 평균이. 그래도 많죠. 적지 않습니다. 35회 스냅 받은 쿼터백 중에 단연 1위입니다. 그래서 프레셔를 전혀 처리를 하지 못한다. 이것보다는
첫 번째 프로그레션이 막혔을 때 포켓 안에서 세컨드, 서드, 체크다운 이게 결정을 끝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원래 막을 수 있었던 프레셔까지 실제 프레셔로 바뀌는 현상이 너무 많다. 지금 이게 멘도자가 지적받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오펜시브 라인에 추가 블로커를 붙이는 것만이 해답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 클린트 쿠비악의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언더 센터에서 런 액션하고 플레이 액션하고 부트 가져가면서 포켓 빠져나가면서 플레이 연장하고 러닝백과 타이트엔드를 빠르게 바깥으로 빼면서 쿼터백이 공을 연결하게 하고 이런 거 잘 설계하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페르난도 멘도자가 포켓 중앙에서 전체적인 이 풀필드 프로그레션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지금 쿠비악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세컨드 리드가 열리지 않았을 때 체크다운을 한다거나 그냥 빠르게 그냥 스로우웨이 할 수 있도록 플레이를 끝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속도 자체를 올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클린 포켓 상황에서는 이미 중거리 패스에 대한 어큐러시 그리고 팔 힘 이것은 확인됐기 때문에 패스 게임 자체를 지나치게 퀵 게임으로 축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안전장치를 좀 더 확실하게 둘 필요는 있다. 판단을 빠르게 주문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막 현지 분석 같은 거 보면은 얘 언더센터 막 시키지 마라 막 이런 말 되게 많은데 내부 평가에서는 언더센터 적응 자체를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언더센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더센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플렉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멘도자라는 선수 자체에게 언더센터가 상당히 큰 전환 중에 하나죠. 뭐 예전에 캘리포니아라거나 인디애나에서 대학 시즌을 3시즌 보내는 동안 언더센터 스냅이 5번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과연 프로에서 잘 할지 많이 걱정된다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리고 클린트 쿠비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시애틀에 있을 때도 언더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심지어 지난 2025 시즌에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언더센터를 활용하는 팀이었습니다. 53% 정도. 그래서 지금 멘도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스텝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스텝을 받고 나서 3스텝, 5스텝, 7스텝 드랍하고 런 페이크하고 등을 수비에게 보인 상태에서 다시 정면을 보고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새로운 풋워크 체계를 익히는 아주 대대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팀 내부 평가에 의하면 적응 속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런 코멘트들이 인터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 자체 언더센터에서 적응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팀 내에서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일단 루키 미니 캠프에서 언더센터를 집중적으로 반복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 맥코이라거나 그리고 클린트 쿠비악 이런 코치들이 계속해서 이 선수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동료들 역시도 앤드류 자노코 같은 선수들이 선수가 적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었고 실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언더센터 상황에서 패스 잘 던졌습니다. 4번 던져서 3번 성공시켰고요. 39야드 전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눈에 띄는 풋워크 문제는 확실히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크 벤슨에게 연결한 19야드 패스 언더센터 플레이션 이후에 디펜스에게 등을 돌렸다가 전방 다시 고정시킨 상태에서 라우트 타이밍에 맞춰서 3명의 디펜더 사이로 공 딱 넣는 플레이 괜찮았거든요. 대학에서 잘 활용하지 않았던 그런 동작을 NFL 첫 실전에서 문제없이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클린트 쿠비악도 지적을 한 대목이긴 하지만 언더센터 이후에 패스를 던지는 과정에서 타이밍 그리고 안티시페이션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큰 문제는 플레이 액션을 할 때 만약에 언더센터 이후에 이 드랍백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것과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퍼스트 다운이 실패했을 때 그 다음은 정보 처리. 이걸 얼만큼 빠르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팀 내에서도 지금 언더센터와 플레이 액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막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개선을 더 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장치들 마련해주는 것. 요거는 언더센터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필드를 읽을 시간 축소시켜주는 거 중요하고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특히 언더센터를 진행한 상황에서는 드랍백 타이밍을 잘 교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페르난도 멘도자에 대한 얘기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도 막 100% 만족스럽다. 당장 멘도자가 주전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등판을 하기 위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선수가 대학교 때 봤던 필름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전은 확실히 있어 보인다. 팀 내에서도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현재 클린트 쿠비악이 선발 쿼터백을 확정한 건 아니거든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드션 왓슨을 선발로 확정했던 것처럼 확정을 한 건 아닌데 예상키로는 당연히 커크 커즌스가 시즌 초반은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커즌스가 부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인터셉션을 막 4-5번씩 남발하는 그런 경기를 치르지 않으면 커크 커즌스 위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때까지 멘도자는 자신이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부분들 세컨드 리드에 대한 처리, 프레셔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프로 수준으로 빨리 올릴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수들을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